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바다 양식장에 대한 규제를 해왔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어민들과 함께 친환경 양식에 나섰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을 유도해서 어민들의 소득은 물론 해양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건데요.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인 ASC를 받은 진도 조도의 전복 양식 어가입니다. 스티로폼에 피복을 씌워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였고 전복 치패 입식량은 적정 수준으로 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이어진 바다 고수원에도 이 양식 어가에는 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벌써 몸에 느끼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그래서 일단 환경 개선부터 먼저 하는 거고, 먹이, 특히 폐사 그런 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죠. 이 같은 성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진도군 그리고 어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양식장 퇴적층 조사 등 ASC 인증 사항 등을 꼼꼼히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다도해 국립공원 해역에서 어민들,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국제 수산물 인증을 얻은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뜻깊은 ASC 국제 인증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우리 공단과 또 진도군과 지역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국립공원 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와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진도 전복에 대해서 처음 ASC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다면은 해조류에도 이 ASC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 어민들에게 규제의 대명사로 통했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역이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지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18년 만에 대폭 늘리려는 가운데 지역 공공의대 설립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등을 확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규모와 일정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원 규모는 1,000명 수준까지도 예측되고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5개월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달 광역자치단체 평가조사에서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가 62.2%로 전국 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위 안에 들지 못해 평가 수치와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 생활 만족도도 광주와 전남 모두 10위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지난달 22일에서 25일 전국 18세 이상 1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광역단체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1%입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19일 목요일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75주년을 기념하는 합동 추념식이 고흥에서 열립니다. 정부 합동 추념식은 지난해 처음으로 광양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여수와 순천, 광양과 구례 등에서 여순과 제주 4.3미술 교류전, 여순 사건 교육 캠프, 위령제 등이 잇따라 열려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 40년이 다가오면서 한수원이 수명 연장 절차를 밟고 있죠. 19일 목요일부터 수명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인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이 시작됩니다. 전남 영광과 함평, 장성과 무안, 전북 고창과 부안 등 6개 지자체 주민들이 대상인데요. 지역민과 시민단체들이 초안의 원전 중대 사고와 주민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20일 금요일에는 광주 상무지구에 추진 중인 광주형 평생주택 착공식이 열립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광주 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인데요.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중소형 모두 460가구 규모로 지어져 오는 2026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가 20일 금요일 열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열흘 동안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기존 마한문화제와 천년 나주목읍성 문화축제 등 10월 행사들을 통합한 축제로 첫 선을 보이는데요. 21일 개막식에선 한강 이남 최대 폭우였던 영상폭우에 정박한 배들을 복원한 수상 퍼포먼스가 예정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손쉽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사과나무를 벽에 붙인 것처럼 일렬로 재배하는 건데요. 장마와 태풍은 물론 병충해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방송총국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나무 가지들이 그물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과는 기둥이 높고 줄기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이 농장에서는 가지를 옆으로 눕혀 최대 10개까지 일렬로 늘어놓은 벽면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이탈리아 포도 재배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롭게 시도됐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사과를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농업 농촌의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다축 수형을 도입함으로써 재배 관리가 용이해지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사과나무와 달리 벽면형은 가지를 옆으로 자라게 하다 보니 높이도 2.5m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또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나무 간격을 넓혀 작업 시간도 10헥타르당 37시간 줄었습니다. 벽면형은 햇볕을 받는 표면적이 넓고 가지 사이로 바람이 잘 통하다 보니 방제약품 사용량도 10헥타르당 30% 정도 줄었고 수확량도 약 2배 높아졌습니다. 빛과 그리고 바람, 농약 방제가 100% 이상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병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 5억 1천만 원을 투입해 벽면형 사과 재배 농가를 8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인근 산길에서 승용차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 A씨 등 2명이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나자 경적을 울려 사고를 알렸고 인근 마을 주민이 현장을 확인한 뒤 구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한 주택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 과다 부과했다가 위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모 지역주택조합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상대로는 2억 7천여만 원의 급수공사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위법하게 급수공사비를 적용했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조례를 잘못 적용해 상가에 이중 부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광주 지역의 재학생 비율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수능시험 광주 지역 응시자 16,089명 가운데 재학생의 비율은 69.1%로 역대 수능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졸업생은 26.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4%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학생은 1,053명이 줄었고 졸업생과 기타 지원자는 각각 227명과 145명이 늘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시험장 준비를 위한 수능 26지구 광주관리본부를 운영합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수능 시험을 위해 일반 시험장 38개교, 예비 시험장 1개교가 설치되며 시험실은 총 682개실로 당일 환자 대비용 별도 시험실 1개씩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은 운영되지 않으며 확진 수험생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실을 사용합니다. 오늘 낮부터는 조금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광주가 13.6도 등으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2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도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광주가 9도에서 10도 안팎, 전남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남 내륙은 짙은 안개가 낀 곳들이 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나주와 화순 20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고흥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9도, 강진과 해남, 완도 21도로 선선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난 뒤 토요일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